안녕하세요. 코칭 경영원의 고현숙입니다. 오늘은 코칭에 왜 EQ를 중시하고 또 코칭의 파워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위해서 조언하고 지시하고 충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요. 여러분, 그 지시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거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생각만큼, 조언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성은 없는 것이 바로 그 일방적인 충고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조언하는 동안에는 이게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쭉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자기 얘기가 옳게 느껴져 가지고 그걸 더 열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얘기하는데, 그럴 때 듣는 사람은 나는 꼭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좀 달라, 나는 그런 거는 다 해봤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대단히 선택적인 경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칭은 그것보다는 이제 질문을 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질문을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죠. 뭐 톡쇼의 여왕이다, 또 뭐 가장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순위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어렸을 때는 상당히 불우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흑인이었고 사생아였고, 어렸을 때부터 뭐 성폭행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자기가 10대 때 14살 때인가 아기를 낳아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볼 정도로, 또 뭐 마약과도 이제 관련이 있고. 근데 자기가 자기 삶을 바꿔준 질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기가 16살 때 어떤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보호자의 인수증에 이제 사인을 해야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 와서 사인을 해주고 이 소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얘야, 이 세상에는 사람이 참 많지만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남들이 일을 만들어내는 거를 바라보는 구경꾼들이 있고, 세 번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1, 2, 3번 중에 너는 몇 번째 사람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16살 정말 그 책 읽기를 좋아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소녀였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정말 나는 이 세상에 뭐 구경꾼이 되고 싶지 않고 뭔가 세상에 일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때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그 소녀가 16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조언, 훈계를 들었겠습니까? 인생은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만 정작 그 소녀를 움직인 거는요, 너는 어떤 삶을 살겠니? 라는 그런 질문, 즉 자기 자신이 선택하게 해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코칭에서 질문을 중시하는 이유는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하고 그 사람이 선택한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선택의 반대는 당위이거든요. 모든 것은 당위적으로 이래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직장은 어떤 데를 해야 된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많은 당위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거기에는 아무런 파워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너는 어떤 삶을 살래? 뭐를 가장 좋아하니? 이런 이제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나는 이게 좋아요 라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파워가 생깁니다. 임파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 스스로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코칭의 파워는 우선 첫째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하고 답하다 보면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떤 잠재 능력,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질문을 받으면은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나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느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의 수준이랄까요, 다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코칭이 그 과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런 쪽에 이제 과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은요, 아이가 만약 공부를 못했다, 뭐 이제 시험 성적이 뭐 50점, 6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뭐 이제까지 왜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했느냐? 공부 습관에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과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코칭은 과거에 대해서 별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더라도 코치가 물어봐야 될 것은 그럼 다음에 너 몇 점 맞고 싶니? 다음에 어떤 거를 하고 싶니? 그걸 위해서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좀 미래의 기회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 코칭의 또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코칭의 파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